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CJB 뉴스입니다. 진천군의 한 도로에 차량 적재물 무게를 재는 계량소가 들어선 이후에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량소 위치로 적절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지자체와 경찰 모두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량을 마친 화물트럭 한 대가 도로로 진입해 중앙선 위를 달립니다. 곧바로 역방향 차선에서 탱크로리가 나오더니 트럭이 있던 자리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갑니다. 차선을 지켜 운행하던 차량은 탱크로리에 막혀 급정거합니다. 지난해 5월 계량소가 들어선 후 매일같이 반복되는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기름을 넣어 그쪽을 다니는데 그 앞에 큰 대형 트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로막힐 때가 많고 갑자기 급정거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왕복 2차선 도로에 계량소 진입로마저 좁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게 다반사지만 제대로 된 단속마저 없었다고 말합니다. 미러를 넣었는데 실제 나와서 단속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계량소는 적재물 등의 계량 증명을 용도로 개인 사업자가 지자체 승인을 얻어 설치합니다. 주민들은 이곳 계량소의 경우 애초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진천군이 승인해 준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천군은 계량증명업 법률상 차량 진출입로 확보는 등록 요건 사항이 아니고 계량기 설치 등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사고 위험을 수수방관하는 사이 주민들은 1년 넘게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 업체의 비위 의혹, CJB가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매년 회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 업체들과 맺은 계약 내용이 담긴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대행업체들은 청주시에 분기별로 급여 대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매년 용역을 맡겨 회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 충당금과 보험료 불용액을 환수 조치한 적은 있지만 급여와 관련해선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허겁지겁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연락동비 관련해서 저희도 꼼꼼히 확인할 거거든요. 청주시가 현장 실사를 통해 회계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 심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서류적인 조사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로 근로자들과 함께 어떠한 내용이 부족했는가, 이걸 진짜 수령을 했는가 이런 거를 다 맞춰봐야 될 것이고. 시 예산이 투입되는 위탁사업 관리 부실로 인한 손실도 막대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적당하다고 산정해 놓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받지 못한 임금이 아니면 청주시로 다시 환수가 되는 것이 아닌 위탁업체에 대한 겉핥기식 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청주시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청주의 한 생활 폐기물 수거업체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해당 업체는 수년간 유령 직원을 통한 임금 빼돌리기와 노무비 중간 착취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청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수집 운반 업무를 직영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노총사나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와 화물연대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청주에서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위반 시 고발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13일 제천의 한 병원에서 접종 권고 기한이 하루 지난 모더나 백신을 10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권고 기한이 지난 12일까지여서 반납을 위해 보관한 것을 다른 직원이 실수로 꺼내 접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한 이들의 이상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구미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 열린 102회 전국체전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등부 경기만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메달 66개를 획득하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어제도 여자 핸드볼에서 충북 선수들의 메달이 더해졌는데요. 석연치 않은 판정에 선수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핸드볼 결승전. 충북 대표로 나선 청주 일신여고는 경기 초반부터 강원 황지 정산고를 상대로 리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신여고가 앞서 나가던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심판의 판정이 경기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양팀 선수 간의 충돌 과정에서 심판은 일신여고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을 지적하며 2분간 퇴장을 선언했고 코치진이 이에 항의하자 곧바로 또 한 명의 선수를 퇴장시킨 겁니다. 1분 뒤 한 명의 선수가 더 퇴장당하며 경기 막판 3명의 수정 열세에 놓인 일신여고는 결국 한 점차 역전패를 당하며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코치진은 심판 판정에 대해 소청을 신청했습니다. 여자 핸드볼의 안타까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 충북 선수단의 성과는 빛났습니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롤러에서는 청주 여상의 김민서가 3관왕에 올랐고 충북 최고 신소리는 체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충북은 금메달 12개를 포함해 6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당초 목표치였던 70개에 근접했습니다. 고등부 선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3회 울산체전에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근본 체전보다는 더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부와 실업부의 경기가 취소되는 등 도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도 남은 가운데 103회 전국체전은 내년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제천 박달가요제가 이번 주 토요일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박달가요제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진출자들의 화려한 무대를 온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제천 박달가요제가 역대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탁 트인 모산 비행장에서 단 250대의 차량만이 가요제 직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미 사전 신청 이틀 만에 전 차량이 매진된 상황. 인원도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 제한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라이빙 콘서트로 진행을 하고 또한 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서 전국에서 몰려온 150여 명의 실력파 트로트 신예들이 1, 2차 예심을 치렀고 이 가운데 10명만이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본선 무대는 전문 MC 김승현과 강소리의 사회로 박군, 김용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마련돼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제천 모산 비행장에서 막이 오르는 박달가요제는 제천문화재단과 CJB 청주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AI, 즉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내용은 내년 2월까지 축산 차량과 가금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와 축산 차량의 소독 의무,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 금지 등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이번 주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0%로 지난주 0.3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와 제천이 0.6% 이상 급등하며 충북의 높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세대당 한 차례에 한정되며 세종과 천안, 평택시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세계적인 닭종이 예술가 김영희 작가와 미술관 건립과 작품 기증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김 작가는 닭종이 작품과 회화, 콜라주 등 4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하고 전시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작품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청북도의 한 출연기관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민간업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업 모집 공고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B씨로부터 카니발 승합차와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은 오늘 종일 흐리고 곳에 따라서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이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청주 17도, 충주 15도, 제천에 13도, 옥천에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9도 등 18도에서 2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요일에는 영하의 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다음 주 내내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